지난 7일 개막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개막한 지 하루 만에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따내며 다시 한번 빙판 강국의 타이틀을 제대로 입증하는 중이죠. 심지어 여자 500m 결승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 선수가 나란히 금, 은, 동을 싹쓸이하며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세웠는데요. 이처럼 겉보기에는 평소의 기량대로 우리나라가 순조롭게 메달을 따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주최국인 중국의 얄팍한 견제와 텃세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중국 측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의 경이로운 경기력을 질투해 온갖 반칙과 술수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견제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 등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하는 일은 번번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이전의 편파 판정은 이번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중국의 다분히 의도적인 한국 패싱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네티즌도 중국 측의 아시안게임 운영 방식을 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중국은 홈 어드밴티지를 악용하고 있다. 이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올림픽 정신을 짓밟는 일이다며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죠. 도대체 중국이 어떤 짓을 했길래 외신에서조차 반응이 좋지 못한 걸까요?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속속들이 드러난 중국의 만행 함께 알아보시죠. 동계 운동 종목의 꽃하면 쇼트트랙, 쇼트트랙으로 손꼽히는 나라 하면 한국과 중국이죠. 그러기에 중국이 이번에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해 가장 큰 라이벌인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건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중국이 아예 대놓고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시작한 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부터였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중국 선수에게 손도 대지 않았는데 실격 처리를 한 것은 물론 중국 본국의 선수들은 개주 경기에서 터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페널티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던 한국 선수단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기도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죠. 그러니 2025년 동계 아시안게임의 주최국으로 중국이 선정된 순간부터 중국의 텃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동계 스포츠 팬들로부터 개최국을 못 믿겠으니 아예 개최국을 바꾸라는 우픈 항의가 있기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우려한 대로 우리나라를 대놓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중국의 텃세로 인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고초를 겪어야 했는데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훈련 시간 배정이었습니다. 7일부터 9일까지 이뤄진 쇼트트랙 종목 경기는 대부분 오전 시간대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공식 훈련에서 한국 대표팀은 훈련 시간은 매번 오후에 배정되었죠. 물론 오전 시간에 공식 훈련을 배정받은 건 중국이었습니다. 훈련은 훈련일 뿐인데 훈련 시간이 경기에 무슨 지장을 주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후보다는 오전이 확연히 빙질이 더 좋고 거의 모든 경기가 오전에 잡혀 있죠. 이런 마당에 오전 빙질에 적응할 틈도 주지 않는다는 건 누가 봐도 우리나라 선수들을 향한 은근한 견제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 선수마저 이번 대회에서 경기가 주로 오전에 열린다. 그런데 우리 팀 훈련은 계속 오후에 잡혔다며 오전과 오후가 얼음이 다를 것 같다는 점을 짚어 빙질 적응 문제에 살짝 신경 쓰는 인터뷰를 남길 정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도 중국의 텃세가 아닐까 하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민정 선수는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답을 대신하기도 했는데요. 관계자들 역시 같은 얼음이라도 오전과 오후의 빙질이 크게 다르다고 증언한 것만 봐도 중국 측이 치졸하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 시간에 빙질에 적응하기 힘들게 연습 시간을 조정해 손을 쓴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최민정 선수는 빙상 위의 여제답게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빙질 적응을 마쳤다.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어진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대범함을 보여주어 역시는 역시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는데요. 심지어 최민정 선수는 단순 발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실력으로 중국을 압살해버리며 말뿐만 아닌 행동으로 그 실력을 입증한 건데요.
최민정 선수가 1년의 휴식기를 가지고 돌아온 복귀전임에도 불구하고 가뿐히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훈련 시간 배정만 아니라 시설적인 면에서도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대회가 열리는 헤이룽장 빙상 트레이닝 센터가 문제였습니다. 보통 동계 종목 대회가 열리면 국제 규격보다 넉넉하게 얼음을 얼리고 펜스를 설치해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스케이팅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두는 게 관례인데요. 하지만 헤이룽장 빙상 트레이닝 센터는 규격의 얼음을 딱 맞춰 얼려 아웃코스 쪽 공간이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체력과 스피트의 우위를 활용해 폭발적인 힘으로 아웃코스에서 따라잡아 파고드는 게 장점인 한국 선수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좁아든 폭의 안전의 위협을 느낀 선수들이 첫날 훈련을 마치고 문제를 제기하자 트랙을 약간 넓혀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빙상장에 비교하자면 작고 트랙이 좁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중국의 꼼수 역시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쇼트트랙의 여제 최민정 선수와 떠오르는 샛별 김길리 선수가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적절하게 타며 메달을 휩쓰는 저력을 보여준 것인데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이미 전술적으로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아웃코스를 막는다고 날개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속 시원한 장면이었죠. 심지어 중국의 이해할 수 없는 텃세는 비단 선수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취재진들도 중국 측의 이해하기 힘든 조치에 취재의 난항을 겪어야 했는데요. 바로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아예 우리나라 취재진의 믹스트존 출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믹스트존은 선수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 자연스럽게 미디어와 만나며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이곳에선 각국의 취재진이 대기하다가 선수들이 나오면 인터뷰를 진행해 선수들의 경기 소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취재 자리에서 지난 7일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개인 종목인 500, 1000, 1500m는 물론 혼성 계주 2000m까지 전 종목 다음 단계 진출을 확정지은 시점에서 10여 명에 달하는 한국 기자들의 믹스트존 출입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조직위원회 측은 갑자기 믹스트존 공간이 제한돼 모든 기자들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기자들이 다 찼으니 밖에서 기다리라며 한국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은 조직위원회 측의 주장과 다르게 내부에 인터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 믹스트존 안에 들어간 기자들은 모두 중국 기자들 뿐이어서 한국 취재진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항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안에 있는 기자들은 모두 중국 기자들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먼저 들어왔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핑계로 한국 취재진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았는데요. 대회 전 공식 훈련 때도 조직위원회는 한국 취재진들의 믹스트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한국 차별 논란에 더욱더 불을 지폈죠. 때문에 기자들은 경기장 외부에서 팀버스에 타려는 선수들을 겨우 만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한 선수들과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어렵사리 대화했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과 같은 큰 국제대회에서 믹스트존의 특정 국가의 기자만 못 들어오게 막는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이외에도 계주 시합도 아닌데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진 선수를 금메달로 만들기 위해 뒤에서 밀어주는 건 물론이고 여전히 편파 판정을 내리는 등 온갖 추잡한 일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게 중국의 실상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온갖 방해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조용히 쌓아온 실력 격차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 존경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쇼트트랙 종목에서만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가져오며 쇼트트랙 강국의 면모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녀 계주에서는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 역시도 중국의 편파 판정이라는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었죠. 여자 계주에서는 김길리 선수가 마지막 바퀴에서 중국의 공리 선수와 경합하다가 넘어지게 된 일도 있는데요. 중국 측의 명백한 반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은 이렇다 할 파울을 부여하지 않았고 중국은 뻔뻔하게 빼앗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메달수 종합 1위라고 한들 편법을 쓴 메달이 스포츠 정신에 준하는 진짜 메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번 새로운 반칙과 술수로 돌아오는 중국 대표팀을 정정당당하게 상대하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부디 남은 경기도 무사히 치르고 금이 환영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